이 주방의 기운을 순환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계속해서 두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가 저희 집 주방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실제로 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만 혼자서 해왔던 건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공개를 해서 이제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 모두 다 같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교수님 뒤에 보이는 노란 냄비는 무엇인가요? 네, 오늘 보여드릴 게 바로 이 노란 냄비에 대한 겁니다. 제가 노란 냄비는 종종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노란 냄비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로 이 노란 냄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. 오래 두면 좋을 냄비로 교수님이 예전 영상에서 네네. 파란색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. 아, 그렇죠. 네네. 네,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 냄비를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?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권해드렸던 거기도 하거든요. 해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을 하고 집에 실천을 하고 마음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매해 그런 다른 색상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.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의 집마다 그런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기운들이 있을 거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흙이 꼭 필요한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을 더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. 또 그걸 떠나가지고 이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, 흙, 중화하는 것 또한 이 주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불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. 그렇다면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잘 순환이 되고 기운이 잘 되고자 한다면은 불이 잘 쓰여야 됩니다. 그 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화생토의 의미로 해서 흙이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주방의 기운을 순환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제가 그래서 노란 냄비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계속해서 두고 있습니다. 올해 파란색을 두셨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요. 여러분들의 그 해운에 맞춰서 그렇게 뒀으면은 그렇게 두시면 되지, 또 만약에 내년에 다른 색상 얘기 드린다고 해서 굳이 또 교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선생님, 그러면 냄비 안에 한 가지를 꼭 넣어 두신다고 하셨는데 네네. 그게 어떤 걸까요? 그렇죠.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이 냄비를 보시게 되면은요, 짜자잔. 쌀이 들어있네요. 맞습니다. 이게 쌀인데요. 쌀을 이렇게 먹는 양만큼 여러분들 집에 드시는 만큼만 덜어가지고 여기 두시고 넣어뒀다가 뭐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또 다시 이걸로 밥을 해서 그냥 그렇게 드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쌀을 담아 놓는 이유는 어쨌든 주방에 두면 좋고 우리 집안에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은 거거든요. 근데 쌀을 그럼 왜 담아둘까라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쌀은 제가 평소에 또 쌀떡을 강조하면서 쌀떡에 두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, 이제 여기는 이제 드실 만큼만 또 덜어놨다가 다시 또 밥을 해 드시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. 이 쌀에 대한 그 전통적인 의미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, 쌀이라고 하는 것이 그 2013년도에 그 남도 민속 문화를 연구한 곳에 보게 되면은 이 쌀이 우리 집안의 애군을 막아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. 또한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 주는 의미, 그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쌀을 두는 이유는 우리 집안에 재물운이 가득하고자 하는 그 좋은 의미,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불이 쓰여지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애군을 막는 의미, 그 두 가지의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쌀을 담아두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의미를만 얘기해 드리면은 좀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또 어떻게 쌀을 담는지,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. 특별하진 않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제가 하는 모습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제가 쌀을 담아 놨으니까 요거를 다시 비우겠습니다. 그 아침에 설거지한 깨끗한 그릇에 다시 담아서 요건 제가 또 밥 해 먹어야겠죠. 요건 빼놓고 이 냄비에다가 이제 쌀을 담을 건데 저희 식구가 이제 2사람이니까 딱 2컵만 그냥 퍼서 담거든요. 쌀떡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쌀떡도 이렇게 하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쌀떡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나, 2바가지. 저는 딱 요 2바가지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쌀을 이렇게 담았는데 뭐 굳이 또 내가 쌀을 안 먹는데 담아야겠다 라고 하신다고 해서 뭐 억지로 담으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고,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햇반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. 뭐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마음을 담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.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쌀 넣어두고 해서 저는 항상 여기다 두거든요. 제가 놓는 위치입니다. 위치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두고
그냥 이렇게 끝입니다. 끝이고 마음으로 오늘 우리 집안에 또 좋은 일 많이 일어나게, 또 나쁜 일 없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냥 이렇게 두고 하면 끝. 간단하죠. 주기는 얼마나 둬야 될까요? 주기는 밥을 드시는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매일 뭐 밥을 지으실 수 있는 분들 같으면은 그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이렇게 오늘 담아뒀다가 밥 하시고 다시 또 새로운 살 담아두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교수님께서 정해주신 쌀의 양은 2컵. 저는 2컵이고, 지금 제가 그 쌀독 안에 있는 그걸로 해서 2컵인데, 아마 한 200~300ml 정도의 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쌀 컵은 1컵 정도가 되겠네요. 네네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지금 이 쌀 얘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, 그 예전에 이제 울산에 있는 어떤 의뢰인분의 집을 새로 정해드린 적이 있어요. 그분도 이전에 살던 집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새 집을 이제 봐드렸고, 새 집에서 이제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얘기 드렸고, 주방 위치, 뭐 밥솥 놓는 위치 많이 또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다 알려드렸는데,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이제 늘 먹던 쌀이고 늘 하던 밥솥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 와가지고 딱 그 밥을 했는데 예전하고는 다르게 밥도 잘 되고 엄청 신비로운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더라고요. 그렇게 봤을 때 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뭔가 모를 신비로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쌀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부분도 있고, 저도 그거를 되게 강조하잖아요. 쌀 밑자로 가는 것이 그 글자로 보면은 8, 8자 2개에다가 10십자로 해서 88,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88번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기운, 사람의 그런 정성이 담긴 소중한 것이다 보니까 이 쌀 자체를 귀히 여기고 또 집안에서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서 두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뭐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무속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. 뭐 무속이라기보다는 그런 개인만의 의식, 나만의 루틴, 그런 부분으로서 봐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 책에서도 쓴 적이 있는데, 예전에 유명한 뭐 축구 스타분들, 엄청 이름이 알려진 그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런 경기라든지 중요한 순간에 임하기 전에 자신만의 기도, 주문 같은 걸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항상 실전이고 또 뜻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닥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마음을 담는 거는 저는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, 우리 집,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 기운을 교감해주는 이런 공간에다가 마음을 담는 거는 진짜 참 의미 있다 생각을 해서 전 이렇게 하고 있고, 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드린 겁니다.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. 요즘에 이제 밥을 많이 안 먹고 네네네. 빵이나 뭐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는 예.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, 네네네. 분명히 냄비 안에 빵을 넣어도 되느냐라고 이런 예. 질문을 하실 것 같거든요. 네, 예리한 어떻게 질문이십니다. 어떻게 네. 생각하시나요? 자, 일단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풍수 인테리어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말하는 사람의 해석의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, 이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고요. 만약에 이제 나는 쌀을 안 먹고 빵만 먹는다, 그래서 냄비 안에 빵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. 쌀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, 이러나 저러나 내가 주식으로 생각하는 음식을 여기다가 담는 거기 때문에,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니까 빵 그냥 넣어 두셔도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. 뭐 물론 쌀이면 더 좋겠지만요. 요즘 제가 어렸을 때 네. 할머니께서 밥은 절대 남기지 마라라고 아, 항상 말씀을 예. 하셨거든요. 네. 근데 그거 관련돼서 의미가 있을까요? 아까 제가 뭐 쌀 의미 얘기 드린 것처럼 소중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. 그 소중한 게 나한테 들어온 거는 좋은 거잖아요. 좋은 건데 이거를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이 또 바뀌기도 하는데, 그 소중한 거를 내가 제대로 또 활용하지 못하고 이거를 속된 말로 음식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니까 어찌 보면 내 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,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요즘 너무 많이 넘쳐나잖아요. 넘쳐나고 버리기도 하고, 그게 이제 일상이 돼버려서 음식이 소중하다라는 걸 못 느끼는데, 왜 사찰에서 보면은 바루공양이라는 거 하는 걸 하잖아요. 바루공양이 뭐냐면은 이 커다란 이 바루에다가, 그릇에다가 내가 먹을 음식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먹고 그 안에 있는 그 양념까지, 그러니까 고춧가루 하나 남아있는 것까지 남기지 않고 물을 부어서 주는 뭐 단무지라든지 김치 조각으로 이렇게 슥슥 끓여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먹는 일종의 마음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사찰에서도 많이 하고 템플스테이 가면은 꼭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. 사실 저도 처음에 그거
그거를 할 때 저도 뭐 비위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막 올라오는 기분도 들고 내가 음식을 먹는 건지 음식 쓰레기를 먹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쌀 한 톨까지도 엄청 그 귀하게 대한 것을 사찰에서 가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. 예전에 이제 템플스테이라든지 절에 있을 때 보면은 스님들이 이렇게 막 밥을 지으시고 하다 보면은 쌀이 흘리거든요. 흐르면은 또 그거를 바닥에 있는 것까지도 싹싹싹싹 또 다 끌고 부어가지고 다시 또 헹궈서 진짜 쌀 한 톨도 안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, 또 음식을 남기는 게 이 죄악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불교에서 보게 되면은 악귀 귀신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음식을 많이 남기고 하면은 우리가 죽어가지고 그 음식 한 번에 다 이렇게 집어 먹는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, 또 음식을 많이 남기는 사람은 다음 생에 아귀로 태어나가지고, 아귀가 뭐냐면은요, 목은 좁고 배는 불룩한데요, 채워야 될 게 많은 거죠. 항상 배고픈 상태인데, 근데 목이 좁다 보니까 음식을 넘기지를 못해요. 제대로 못 넘기고 쌀 한 톨만 이게 목구멍에 들어가도 그게 그냥 불로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, 그러니까 아주 괴로운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음식 자체를 참 귀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고, 어쨌건 이런 쌀을 두는 의미는 집안의 정성을 다하는 의미이기도 하고,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회로 생각을 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그렇게 복을 쌓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.